안 돼? 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우리가 등비 수열이죠. 등비 수열의 극한에 대해서 얘기했고, 결국에는 공비가 있을 때 이 공비의 절대값이 누굴 기점으로? 공비의 절대값 자체가 1이라는 녀석을 기점으로, 맞죠? 1이라는 녀석을 기점으로 얘가 1보다 크냐? 아니면 서로 같으냐? 아니면 이쪽이 1이 더 크냐? 이거에 따라서 영향력 차이가 있으니까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그냥 0으로 빠지는 거고, 맞죠? 무한대 형태로 갈 텐데 그거는 개수분의 개수꼴 형태로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된다. 됐어요? 그래서 결국 공비가 하나 있거나 뭔가 비교 대상이 필요할 때는 1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걸 일단 알 수가 있겠죠. 오케이? 자, 두 번째.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내는데 2분의 1에 n승에 플러스 4분의 1에 n승 앞에 3이 딱 곱해졌고, 그 다음 위에 2분의 1에 n 플러스 1승 하나 딱 붙어있고, 그리고 뒤에 있는 게 마이너스 4분의 1에 n승 이렇게 간다고 해줍시다. 얘 어디로 가나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이제 식을 좀 정리를 해야 되잖아, 맞지? 식을 정리를 할 거란 말이야. 여기서 식을 정리를 하기 위해서 절대값이 이 분모에서 절대값이 큰 녀석을 곱할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 상태에서 내가 판단하는 게 6분의 1이 나오지 않으면 6분의 1이 본인 스스로 납득이 되게끔 답이 되게끔 변형해주면 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변형해주면 되는 거잖아.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양변에다가 내가 4의 n승을 곱해가지고 여기에도 4의 n승을 곱해줄 거고요. 여기에도 뭘 곱해줄 거냐면 4의 n승을 곱해줄 겁니다. 4의 n승을 곱해주면 첫 번째 거 같은 경우에는 3 곱하기 그냥 2의 n승이 되겠지. 밑에 있는 거 뒤에 더하기 1입니다. 위에 거 봅시다. 위쪽에 있는 것도 2분의 1 하나 나올 거고 뒤에 있는 거 2의 n승 되고 빼기 1이 될 거니까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결국에는 공비가 두 개처럼 보였지만 하나로 변하면서, 맞지? 결국 뭐다? 지금 첫 번째 1보다 큰 상황이고 개수분의 개수니까 누구로 간다? 2분의 1을 누구로 나눠주는? 3으로 나눠주는 값으로 간다 라는 거잖아. 됐지? 자, 지금은 이제 봤었을 때, 순간적으로 봤었을 때 공비가 두 개로 느껴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을 거란 말이에요. 공비가 두 개로 느껴지는 경우가 좀 많으니까 우리가 한 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뭐냐, 공비가 딱 단독적으로 하나 딱 있는 상황에서는 1과만 비교해주면 되겠지만 두 번째 이제 이렇게 좀 봅시다. 만약에 공비가 두 개 이상 형태가 만들어진다라면 뭐다? 서로의 절대값을 비교해 주는 거예요. 오케이? 서로의 절대값을 비교해 준다는 얘기야. 그래서 자, 공비가 두 개 있다라고 칩시다. 공비가 두 개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만약에 A에 n승이 있을 거고 B에 n승이 있을 거면 뭐를 비교해 준다? 얘가 절대값이 얘가 큰지 아니면 얘가 큰지 아니면 얘가 큰 서로 같은지를 확인하고 난 다음에 그 나름대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보면 알겠지만 절대값이 공비의 절대값이 누가 더 큰가요? 2분의 1이 있고 4분의 1이 있는데 얘가 더 큰 거잖아, 맞지? 얘가 더 큰 거니까 상대적으로 얘가 훨씬 더 빨리 증가한단 말이에요. 얘랑 비교해 봤었을 때.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는 거고,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이것만 계속 하다 보면 간혹 헷갈릴 때가 있으니까, 자, 3 곱하기 2분의 1의 n승이 이렇게 있고 더하기 4분의 1의 n승이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2분의 1의
자 n승에 여기 2고 마이너스 4분의 1의 n승 거의 유사하게 좀 같다고 칠게. 얘 어디로 가냐고. 어디로 가는지 알겠지? 이제 느낌 오죠? 느낌 오겠지? 그래서 3분의 2로 간다. 오케이? 3분의 2로 간다. 됐죠? 3분의 2로 갑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내가 3하고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딱 붙였어. 어디로 가는 거야? 어디로 가는데? 마이너스 3분의 1로 가는 거 알겠죠? 됐어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사소한 차이를 조금 느낄 필요가 있거든. 어떤 부분이냐면 앞에 있는 부분에서는 뭐예요? 부정형이지. 부정형일 때는 우리가 뭐 영향력 비교하듯이 계산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런데 만약에 이게 상수가 딱 붙잖아? 그럼 어떤 차이가 발생해? 이거 정형으로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수렴 성질을 사용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산할 때 자, 어떤 계산들을 할 때 얘가 부정형이 되는지 아니면 정형이 되는지 자, 이거 두 개를 잘 비교하면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거고 자, 이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종합적으로 조금 정리하고 문제 풀고 수열 극하는 이제 뭐 스텝 3나 난이도 있는 거 풀고 그냥 끝낼 거야. 오케이? 자, A의 n승이 있어요. 플러스 B의 n승이 있을 거고 밑에 있는 거 자, 마이너스 붙었다고 칠게. A의 n승에 더하기 B의 n승하고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간다고 칠게. 이거였어? 자, 이렇게 갑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상수가 달리면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3이 있고 여기 더하기 2가 있는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있다고 쳐. 근데 A와 B의 범위 자체가 주어지지 않으면 본인이 스스로 A의 절대값과 B의 절대값의 대소 비교를 한다 이 얘기야. 맞죠?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가 절대값 A가 B보다 클 때 이게 서로 같을 때 절대값 B가 서로 이게 절대값 B가 더 클 때가 있을 텐데 자 근데 이게 어떤 상황이 발생할 거냐면 조금 전에 여기서 밝혀졌듯이 이게 정형이 되는 순간이 발생을 할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다 보면 맞죠? 그래서 그런 녀석들이 혹시나 문제 요소에 포함되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까지만 정리하면 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이제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부터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부터 자 첫 번째 절대값 A가 절대값 B보다 큰 상황이에요. 오케이? 큰 상황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미지를 싹 그려볼게. 자, 이렇게 수직선 위에 자 절대값 B가 있고 어차피 0 이상이니까 그 다음에 절대값 A가 딱 있어요. 됐죠? 자 근데 여기에서 뭐를 조금 생각을 해버리냐 절대값 A와 절대값 B가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얘가 크면은 우리가 보통 어떤 느낌을 받느냐면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될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 아니야? 마이너스 1이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거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잖아. 맞죠? 마이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에 갈 건데 자 여기 봅시다. 내가 움직여 볼게. 자 얘와 더불어서 1의 위치도 뭐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1의 위치를 체크할 겁니다. 어떻게 체크를 할 거냐? 자 1의 위치를 내가 이렇게 표시할게. 1의 위치를 여기 1이 있을 때 오케이? 1번이라고 할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 1번이 있을 때 어떻게 되는데? 마이너스 1이죠. 오케이? 1번 있을 때 마이너스 1입니다. 오케이? 자 여기에 1이 헷갈리네. 이렇게 표현하니까 여기 있을 때 또 얼마가 되더라? 마이너스 1이 되겠지. 됐어요? 자 3번이 있으면 3번이 있어도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좋아요. 자 4번에 있으면은 이해되죠? 여기까지? 4번에 있으면은 다른 상황으로 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어야 돼. 오케이? 4번은 일단은 뭐다? 직접 대입해서
이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직접 대입해서 얘는 계산을 해봐야 돼요. 그 다음 제일 마지막에 뭐를? 다섯 번째야. 여기가 5번이야. 어떻게 되겠니? 그렇죠. 마이너스 3분의 2가 됩니다. 오케이? 다 됐나요? 그래서 5번이야.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된다는 얘기고. 이해되시죠? 이해돼요? 됐지? 자, 다시 한 번만 더. 다시 한번 봅시다. 한 번 더 연습하면 되겠지. A의 절대값이 있을 거고 B의 절대값이 있을 텐데 얘가 영향력이 지금 현재 센 건데 그리고 여기 추가적으로 뭐다? 1의 위치를 본다는 얘기야. 자, 1의 위치를 보고 이렇게 쭉 갑니다. 수직선 위에 절대값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절대값 B가 여기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1의 위치를 갑시다. 1번이거나 아니면 2번이거나 3번이 될 때까지 전부 다 얼마가 된다? 1이 되겠죠. 지금 앉아있어. 전부 다 1번, 2번, 3번일 때 오! 왔어. 일찍 가자. 자, 1번, 2번, 3번에 자, 전부 다 1이 된다 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뭐가 되면 여기가 4번이 되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4번이 돼버리면 직접 체크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계산 한번 해봅시다. 직접 대입해서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5번이 되게 돼버리면 여기 뒤에 있는 여기 있는 5번이 돼버리면 5번이 되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가 뭐가 된다? 이게 전부 다 절대값이 1 미만이니까 0,0,0,0로 가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로 가겠죠. 오케이? 자, 종합적으로 다 설명을 한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도 조금 살펴봅시다. 제일 마지막에 세 번째. 자, 절대값 A라는 녀석이랑 절대값 B라는 녀석이랑 서로 같을 때가 있겠죠. 오케이? 서로 같을 때가 있겠고 그러면 얘인 경우도 A랑 B랑 서로 같을 때가 있을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 맞죠? 이렇게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A라는 녀석이랑 마이너스 B라는 녀석이랑 서로 부호가 다르다라는 거니까 일단은 대입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대입을 하게 되면은 이거 맞죠? 대입하게 되면 얘는 0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가 0이 되는 상황이니까 이거 같아져 버리는 상황이고 그 다음 위에 있는 거는 2가 되고요. 밑에 있는 거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A에 얼마가 됩니다? n승 곱하기 2가 되고 마이너스 3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리고 공비가 하나로 변했으니까 A가 1보다 큰지 작은지 그거에 따라서 바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입해서 그냥 직접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대입을 해가지고 직접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이까지 계산하는 게 나오는 건 문제는 진짜 난이도가 있는 거야. 이런 상황이라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요렇게 서로 절대치가 같은 상황인데 같으니까 요렇게 되는 상황이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A의 절대값이 누구보다 1보다 크게 되면 0으로 가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1보다 크게 되면 0으로 갑니다. 그리고 A의 절대값이 이렇게 하면 된다고. 오케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A의 절대값이 1이 돼버리면 이제 직접 여기도 대입을 해야 되겠죠. 대입해서 가는지 봐야 되는데 1 대입하면 수렴하겠지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발산합니다. 진동하는 거 알겠죠? 오케이? 됐어요? 그리고 A의 절대값이 누구보다 1보다 작게 돼버리면 얼마가 됐다? 마이너스 3분의 2로 가더라. 오케이? 마이너스 3분의 2로 가더라. 라는 얘기고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대입해가지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똑같이 하시면 답이 등장을 할 거야. 종합적으로 다 설명을 해줬어요. 다 끝입니다. 이제 등비수열의 극한에 대한 내용은 더 이상 됐죠? 됐어요? 자, 문제 한번 봅시다. 어디를 살짝 보시느냐 하면
그거 한번 볼까? 우리 해야 될 것 좀 있잖아. 제일 앞에 보면은 6번 봅시다. 6번 봅시다. 6번. 제일 앞에 6번 봅시다. 이제 최근 기출에 6번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A가 누구보다 크다? 1보다 크다? B가 누구보다 크다? 1보다 큰 상황에서 둘 다 1보다 큰 상황이에요. 둘 다 1보다 큰 상황인데 A에 n 플러스 1승이 있고 그 다음에 뒤에 B에 n승이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A에 n승 더하기 B에 n 플러스 1승인데 리미트 무한대로 보내줬었을 때 A분의 9가 되더라.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의 n 플러스 1승 있고요. 더하기 a의 n승 분의 위에 있는 게 3의 n승에 더하기 a의 n 플러스 1승이 값이 a가 되는데 자 얘조차도 공비가 하나가 있으니까 4점짜리로 나온 이유는 다 있겠지. 3점이 널리고 널렸는데 맞지? 자 일단 뭐부터 하시면 되겠느냐. A라는 녀석 절대값을 따로 붙일 필요가 없겠죠. 1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3보다 클 때는 3보다 크면 A로 나오는 거야. 맞죠? 됐죠?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 A라는 녀석이 3보다는 작아요. 1보다 일단 크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게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냐면 3분의 1이 됩니다. 알았어요? 3분의 1이 되겠죠? 이해되세요? 자, 근데 얘는 3분의 1이 되긴 하지만 놓치지 말아야 될 거 A가 누구보다 크다라고 돼 있어. 이거 가끔씩 이제 긴장하면 이거 놓치거든. 3분의 1이 될 수는 있겠지만 값으로는 나오지만 3분의 1은 문제 조건에서 빠지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A랑 3이랑 같은 거야. A랑 3이랑 같은 상황에서 자 이거를 정리를 조금 해봅시다. 정리를 하게 되면 탁인데 좌변 같은 경우 I 같으니까 1인데 이게 A다. 뭐다? 그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순이라고 그러죠. 됐죠? 그래서 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다? A가 3보다 큰 상황만 된다 이 얘기예요. 오케이? 그리고 나머지 경우는 절대로 될 수가 없으니까 자, 한 가지 더 이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밑으로 내려왔는데 얘 같은 경우에도 뭐가 돼요? 이것도 정리를 좀 해야 되겠죠. 뭐를? 공비가 두 개니까 서로 A와 B를 비교를 한다는 얘기야. 맞죠? 그래서 A랑 B가 있을 텐데 만약에 누가 더 크다? B가 더 큰 거예요. B가 더 큰 상황이라면 이런 상황이라면 개수분의 개수 형태로 가서 B가 될 수밖에 없고 B라는 게 A분의 9가 되는데 이게 될 수 있는지를 일단 살펴봅시다. 근데 끝에 뭘 구하라 그랬어?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해야 되잖아. 그럼 여러 가지 값은 나올 리가 없거든. 맞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한 가지 값으로 나오는데 우리가 구한 이 부등식을 이용한 거랑 얘를 콜라보해가지고 답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의심부터 해야 되겠지. 의심부터 한다면 이런 생각이 들 거란 말이야. A, B가 9야. 말이 안 되잖아. 왜? A가 3보다 크잖아요. 그럼 3보다 큰 값이 나올까? 절대 될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얘도 3보다 크고 얘도 3보다 큰데 두 값을 곱해가지고 9가 나올 수는 없잖아. 9보다 큰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그래서 될 수가 없더라 라는 얘기야. 자, 하나 더. A라는 녀석이 있을 거고 B라는 녀석이 있을 텐데 서로 A가 더 컸다고 칩시다. A가 더 컸다라고 친다라면 여기 있는 녀석은 A분의 1로 가겠죠. A분의 1로 가는데 얘가 A분의 9로 갔다. 이 말이 안 되잖아. 이것도 모순이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것도 모순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뭐 끝났죠? A랑 누구랑? A랑 B랑 결국에는 같은 상황에서 얼마로? A랑 B랑 같은 상황에서 얼마로는 모르겠네. 얼마로는지 모르겠고 일단은 대입을 하시면 되겠죠. 자, A랑 B랑 서로 같은 상황이니까 딱딱딱딱 같다면 A가 결국 9 나오겠네. 맞죠? A가 9 나오겠죠. 그러면 B도 9가 나오더라. 넘어갑시다. 넘어가면은 자 8번 있어요.
설명해 봅시다. 자, 가장 유력한 문제가 되겠지, 맞지? 수능 문제니까 유력한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실수 A에 대해서 fx가 있어요. fx가 있는데 이 fx가 이렇게 돼 있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3 곱하기 x의 2의 n승 더하기 1분의 위에 있는 게 a-2에 x의 2n 플러스 1승 더하기 2x가 된다. 그리고 F1을 다시 어디 F로 보냈을 때 그 계산 결과가 4분의 5가 되도록 하는 A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공비 자체가 지금은 단독적으로 하나밖에 없으니까 x의 절대값이라는 녀석이 1보다 클 때 하나 풀고 x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풀고 x의 절대값이 1일 때 나눠서 풀면 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절대값 x가 1보다 클 때는 얼마가 되는데? 어떻게 가요? 3분의 a-2의 x로 가겠죠. 오케이? 첫 번째 거. 그 다음 두 번째, 절대값 x가 1보다 작으면 얘는 0으로 빠지고 얘도 0으로 빠지니까 얼마로 간다? 얘는 그냥 2x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얘 같은 경우에 뭐야 되겠죠? 다시 한번 등호가 들어가면 뭐한다? 제발 부탁인데 그냥 대입하고 끝내겠다라는 마인드만 있으면 돼. 1 대입해 봅시다. 1 대입하면 그냥 4분의 위에 있는 거 그냥 a가 될 수밖에 없겠지. 1 대 4.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x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4분의 위에 있는 거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a 더하기 2에서 빼기 2니까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예요. 끝났습니다. 이제 자, 위에 있는 거는 전혀 볼 필요가 없겠죠. 왜? 얘 역할은 이미 끝났으니까. 여기서 끝났잖아요. 맞죠?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1일 때 4분의 a가 되는 거잖아요. 얘가 4분의 a가 됩니다. 따라서 f의 4분의 a를 계산하면 되는데 그러면 f의 4분의 a가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항상 범위를 먼저 고려하고 난 다음에 4분의 a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4분의 a를 여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4분의 a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3분의 a-2 곱하기 4분의 a로 가는데 이 결과가 얼마가 나온다? 4분의 5로 나오잖아요. 오케이? 이거 하나. 마찬가지 4분의 a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2x로 가는 거니까 그냥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네. 2분의 a가 될 수밖에 없고 2분의 a가 얼마가 되도록? 4분의 5가 되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오케이? 됐어요?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그 다음에 4분의 a가 이번에는 뭐가 되면 돼요? 1이 되면 되겠죠. 1이 되었을 때 4분의 a로 나오는데 그 4분의 a가 4분의 5가 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뭐예요? 모순이죠.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또 4분의 a가 마이너스 1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마이너스 4분의 a가 4분의 5가 되는데 이 또한 뭐다? 모순일 뿐이죠. 가정과 결론이 전혀 다른 상황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모순이 되는 두 가지 상황을 제외하고 이 두 가지를 계산해서 답을 내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나요? 오케이? 첫 번째 거 봅시다. 자, 얘랑 얘랑은 일단 사라질 거고 그러면 a 제곱에 여기 들어있는 거 요 a의 제곱에 마이너스 2a에 15니까 넘겨주면 마이너스 15가 되고 이거 이꼴 제로니까 a가 될 수 있는 게 5 아니면 마이너스 3이 되는데 a가 당연히 5가 될 수밖에 없고 3은 없애면 되겠죠. 오케이? a가 5입니다. 그 다음 밑에 있는 거에서도 여기 있는 요 부분 아니죠? 여기 이미 나왔잖아. 아닌가? 아 이거 맞구나. 자, 밑에 거 맞구나. 이쪽에 모순이구나. 그러면 a가 얼마가 돼? 2분의 5가 나오겠죠. 2분의 5를 어디? 여기다 대입했을 때 성립하면 되는 거니까 얘까지도 되겠지. 오케이? 알았어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어디 보시느냐? 막간을 이용해서 고생이표가 뒤에 보충교재 고생이표 37페이지입니다. 거기 뒤에 있대. 저기 뒤에 그쪽에 거기에 37번 보면 37페이지 보면 136번 할 수 있겠죠.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136번 한번 봅시다. 이제 간단하게 할 거야. 거기 보면 AN이 나와 있어요. AN이 어떻게 되어 있다? 루트에 어제 했었던 거야. 9n 제곱 플러스 9n 있을 거고 뒤에 있는 거 3입니다. 여기 가우스로 이렇게 막혀져 있는 상황이고 마이너스에 9n 제곱 플러스 9n 더하기 3의 루트가 있잖아요. 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도 아니고 얘는 무한대 빼기 무한대꼴이 되는 상황인데 자, 누구를 보고 얘는 대소 비교를 통해 가지고 여기 있는 이 녀석이 누구보다는 3n 플러스 1보다는 크고요. 누구고? 3n 플러스 2보다는 작다라는 게 나오죠. 오케이? 다르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있는 게 이 사이에 들어있는 정수 부분을 찾는 거니까 얘는 하나의 값수로 결정이 됩니다. 얼마로? 3n 플러스 1이라는 녀석으로 값수로 결정이 되겠죠. 왜? 가우스 값이니까. 정수 부분이니까. 오케이? 정수 부분입니다. 됐죠? 정수 부분이야. 됐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얘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간에 뭐 한다 그랬어요?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준다 그랬어요. 오케이? 자, 별도의 계산 없이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주면 얘가 3n에 제곱하면 얘가 나오는 거고 2개 곱해서 2배 썼을 때 나와야 되니까 2분의 3의 전체의 제곱과 어디? 한없이 커지는 상태에서는 얼마 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거의 똑같다 그랬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는 거니까 답은 바로 나왔네. 맞죠? 3n 빠지면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답은 얼마가 나온다? 1에서 마이너스 2분의 3을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오겠죠. 오케이? 알았나요?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어디 보시느냐 142, 143만 우리 같이 한번 풀고 마무리 지어봅시다. 자, 143부터 먼저 볼게요. 그리고 142는 조금 쉬었다가 풀어드리고 그리고 뭘 할 거냐 급수로 넘어갈 겁니다. 자, 가볼게요. 143번입니다. 자, 지금 A는 짝수입니다. 맞죠? A라는 거는 다르게 얘기 안 할게 그냥 짝입니다. 얘는 짝수를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 되는 거고 자, 집합 B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2의 m승꼴이 되는 거죠. 2의 m승꼴 거듭제곱 형태로 나오는 거야. 뭐 여기 m은 자연수라고 되어 있네. 자, 일단 제한 범위 이렇게 주어져 있고 자, 어디에서 짝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온다는 얘기죠. 짝수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와가지고 자, B의 원소 중에 A의 약수를 B의 원소 중 A의 약수의 최대값을 AM이라고 뒀다. AM이라고 뒀는데 자, 이게 뭐냐? 짝수죠. 어차피 여기 들어있는 원소가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자, 요렇게 되어 있는 상황이고 자, 이렇게 된다라고 치면은 2의 약수 중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된 약수 중에 가장 큰 거 누구? 2 맞죠? 2입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기호로 표현했을 뿐이야. 12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얘의 약수 중에 2의 거듭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들 중에 가장 큰 건 누구 있는데? 2의 제곱이잖아요. 그래서 2의 제곱이 됩니다. 이그샘플로 밑에다가 그렇게 다 적혀져 있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A1부터 봅시다. A1부터 이제 보시면 되겠죠. A1부터 보면 얘는 M2입니다. 맞죠? M2입니다. M2. 그 다음 두 번째 A2 같은 경우에는 뭐가 될 수밖에 없느냐. 여기서 어디까지인데 1하고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1하고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M2 나오고요. 두 번째 M4 나옵니다. 오케이? A3 봅시다. A3는 M2 나오고 M4 나오는데 네 번째까지 4까지 대입을 해야 되는 거니까 짝수가 2부터 4개 나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는 다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맞죠? 자, A4가 됩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 M2 있을 거고 M4 있을 거고 뭐 쭉 있겠지. 쭉 있을 건데 적을게 그냥. M6도 있고 M8도 있고 맞죠? 밑으로 갈게요. 밑으로 가면 M10도 있어요. M12도 있어요. M14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M16이 있어요. 자, 이 정도 한 4가지 값을 이용해서 대입해보고 질서를 파악해보고 질서 파악 안 되면 뭐 어쩌지? 라는 거잖아. 근데 저거를 일반화시키는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어요. 자, 얘는 그냥 2가 됩니다. 맞죠? 얘 같은 경우에는 2 더하기 2의 제곱이 됩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 그 다음에 제일 끝에 얼마가 된다? 2의 세제곱이 되겠죠. 오케이? 다 됐나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2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2의 4제곱인데 자, 2가 다량 발생하는 거고 일단은 얘는 더 이상 정리할 거 없으니까 여기 2가 다량 발생하는데 2이네. 그러면 2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다라고 표시하고 난 다음에 뒤에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을 일단 적어봅시다. 밑에 있는 것도 2가 당연히 4개 있겠죠. 2가 4개 있는 거고 얘는 2의 제곱도 2개 있는 상황이에요. 2의 세제곱 하나 있는 상황이고 2의 4승인데 자, 어느 정도 눈치 있는 친구들은 규칙이 어느 정도 발견이 되겠지.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 2의 세제곱이 3개 있는 거예요. 2의 세제곱이 3개 있는 거예요. 그럼 위에도 그 질서가 그대로 유지되는지 봅시다. 2의 제곱이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있는 거예요. 맞죠? 됐어요? 자, 규칙이 발견됐네요. 자, 어디? 요 인덱스 4라는 녀석과 하나 차이 나는 거고 얘는 같다라는 얘기잖아. 좀 만져지겠어요? 그렇게 질서가 유지된다는 얘기니까 AN이 나오는 거예요. AN이 어떻게 된다? 결국에는 n-1이 있을 거고 곱하기 2의 n-1승 끝에 얼마가 된다? 결국 여기 뒤에 있는 거 2의 n승이 된다는 얘기죠. 오케이? 됐어? 그래서 일반화를 시키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야. 오케이? 다 됐어? 자, 요거를 조금 더 정리 한번 해봅시다. 2의 n승꼴로 뱉어내는 게 좀 더 식을 다루는 게 편하니까 2분의 n-1이고 여기 1이 있으니까 2분의 n 플러스 1이라고 하고 그냥 2의 n승이라고 두면 좀 더 가볍게 갈 수 있겠지? 오케이? 그래서 이거를 어디다가 식에다가 대입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제 나머지 계산은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좀 쉬었다 갑시다. 네.